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풀었죠.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부동산 위기에 쏟아지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책들,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그 향방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데셋의 정준호 의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구데셋 정준호 의사입니다. 좀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새로운 정책들, 이런 완화 정책이죠. 완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9억 이상은 되지 않던 게 이제 12억까지로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담보대출 15억 이상 되는 담보대출 전혀 되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규제들이 계속 완화되는 시점에 또 서울시에서 또 최근에 무주택에 대한 또 추가적인 또 후보지들을 발표를 했었죠. 이렇게 시장은 계속 완화의 방향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완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완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보유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부동산들을 이렇게 좋은 시간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맞춰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그거에 맞게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들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언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강서구 성지 2단지하고 남양주 평내호평의 이편한 세상 메트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네. 가양 성지 말씀하시는 거죠, 2단지. 예. 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이편한 세상 메트로원. 지금 둘 다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아직 직장 때문에 제가 좀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고, 여기 예. 지금 각각 보유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 메트로는 재건축했어요. 네. 14년도에 3층 아파트를 했고요. 네. 서울 거는 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둘 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자, 네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가양 성지 2단지 네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거주 중이세요? 아니면 어떤 거세요? 그냥 두 개 다 임대 거주는 중이세요? 안 해요. 둘 다 거주는 안 해요. 둘 다 임대 중이시고? 네네네. 직장 때문에 제가 타지로 왔어요. 직장 때문에. 예. 근데 가양 성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그 전망에 대해서요. 전망이요? 네네. 자, 지금 이 가양 성지가 좀 약 30년 정도 됐죠? 그죠? 그렇죠. 준공 연도가 아마 30년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네네. 재건축이 가능한 연도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아, 그럼요. 재건축도 가능하고 15년 넘으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니까 30년 네네.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거니까요. 아, 단 예.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네네. 아직 아마 그 가형성지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네. 요즘 지금 뭐 재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네. 바람이 좀 일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네. 추진하는 바람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아직 제가 알기로는 가양성지는 아직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좀 이쪽 지역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한강이잖아요. 그죠? 네. 이 지금 가양성지가 강서구에서 한강변을 그러니까 한강 조망권을 끼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맞습니다. 희귀하다 그래야 될까요? 좋은 물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물건들 일단 다 좋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옆에 동신대야라든가 뭐 한강타운 그리고 지금 가양성지 뭐 이 옆에 이제 대림용동 뭐 강변 3단지 이게 네네. 전부 다 거의 다 한 뭐 29년 30년 정도 다 거의 다 된 아파트들이에요. 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비슷한 시기에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으면 전부 다 지금 아파트 단지들 전체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지금 재건축 시간이 거의 다 도래가 됐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대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개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압력들이 상당히 좋을 거고 사업성 네. 부분도 어느 정도 한강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 사업성 예. 부분도 좀 확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생활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그 만족도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게 네, 뭐냐면 네. 그 중에 하나가 공원 같은 이런 녹지 공간이라든가 수변 예, 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옆에 그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한강 수변 공원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양성지 같은 경우도요. 쉽게 접근할 네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호도들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얘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학교들을 바로바로 끼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학교들이 네. 조금씩은 멀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가양성지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는 끼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조금 멀고 뭐 이런 것들이 단지들별로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학교는 좀 멀고 가깝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네. 좀 가깝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선호도들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갖고 있는데 또 이제 뒤쪽에 지금 그 CJ 부지가 또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요. 복합 네. 상업시설로 지금 개발이 할 건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강남 서울에 삼성동에 코엑스몰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코엑스몰보다 뭐 한 1.5배에서 1.7배 정도 더 큰 그런 복합 상업시설이 생긴다라고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네.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주변에 아파트나 주거 형태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양 뭐 지금 성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괜찮아요. 뭐 올림픽대로 네. 타기도 워낙 쉽고 예, 또 예, 맞습니다. 예, 강 북쪽으로 넘어가기도 워낙 쉽고 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9호선 좋은 9호선 노선이 지금 바로 옆에 끼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 가양역 쪽에서도 대장 홍대선이라 그래서 저 대장지구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 홍대선이 또 가양지구 여기 통과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합쳤을 때 뭐 교통도 좋아지고 주변에 뭐 복합 상업 시설들도 만들어지고 그죠? 네. 그리고 또 30년 정도 대로돼서 재건축 뭐 부분이 도래됐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이 또 괜찮은 부분 중에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도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해당이 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조합원을 매매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입주 조합원 말고 나중에 분양받아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있어 매수를 통해서요.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권리 선정 기준일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조합 설립 성인일 설립일 이후에 네. 된 것들은 이제 현금 청산이 된다. 조합원 그걸 안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무슨 말이 계속 돌고 있냐면 안전진단 통과 후에는 그 이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안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이 강변 이쪽은 안전진단이 지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통과가 돼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 기한은 다가왔는데 안전진단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선호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네. 좋아지는 부분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거는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평내 이쪽 호평역에 예, 예. 있는 이편한 세상 메트로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평 이거 호평. 지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는요? 그걸 재건축해서 지었는데 네. 이제 경기도 변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향후 정말이 좀 궁금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이쪽에 지금 원래 평내 호평 이쪽 그 지역이 좀 임야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임야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호평지구 뭐 생기고 호평지구 생기고 평내지구 뭐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이 계속 지금 바뀌었죠. 네. 계속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많이 변했어요. 발전이 많이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평내호평역에 경춘선이 생기고 나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네. 또 여기에 지금 또 뭐가 생기면 GTX 비노선이 2030년까지 뭐 완공한다, 개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GTX 네, 네. 비노선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평내호평에 대한 그 선호도들이 제법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파트들도 지금 꾸준히 공급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뭐랄까요,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앞으로 뭔가 변화 같은 게 꾸준히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선호도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네. 가격 상승률을 계속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누구나 다 아는 지역에 누구나 다 아는 GTX,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다 녹았다는 얘기겠죠? 네. 예, 어느 정도 반영은 됐을 거예요. 물론 GTX 개통되고 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예. 그리고 뭐 서경대학교인가요? 대학교도 지금 이쪽 주변에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은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게 지금 솔직히 언제 진행이 될 줄 모르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평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네. 가격 상승 요인이 물론 있긴 있으나 많은 요인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장기간 보고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지금 아까 가양 성지하고 평내는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전망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부평구 부영로에 그 대림아파트 32평짜리를 네, 2018년도 말에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2억 3천쯤에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한동안 올라갔다가 이제 좀 다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빨리 어떻게 좀 그냥 팔아버리고 음. 다른 걸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부평에 있는 예. 대림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임대 줬어요. 임대 주고 계시고요. 네. 자, 4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그래도 가격이 오르다가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망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쪽 대림 아파트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불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또 가격 하락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게 있으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뭐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일단 부평 대림 같은 경우는 입지는 괜찮아요. 그쵸.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부평구청역이 옆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또 뭐랄까요 학군이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또 부평시장이라든가 뭐 이 부평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울 접근성, 부평역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도 좋고 GTX 노선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옆에 지역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었는데 이 미군 부대가 지금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지금 이제 공원화 만들 거예요. 아, 네, 공원화를 다 만들면 밑에 이제 원래 있던 부평공원까지 연결시키면 도심 지역에 대형 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아까 처음에 상담드렸던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뭐랄까요 주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녹지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녹지 공간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 접근하기 편하냐 안 편하냐가 예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부동산 특히 아파트 쪽에는 가격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애들 그러니까 네. 어린 자녀들 아직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입지 조건이 앞으로 향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부평 동아 1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부평 대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입지 조건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앞으로의 개발적인 부분을 봤던가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약간 불안한 요인이 하나지 있어요. 불안한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쪽 상곡역 옆쪽으로 해갖고 이쪽 상곡지구하고 네. 이렇게 청천지구 위쪽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참 재개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이 되게 되면 이쪽에 약 한 2만 세대 이상, 네. 2만 세대 이상 지금 아파트들이 대량 공급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대량 공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금 접근성도 좋고 상곡역에 7호선 상곡역이 접근성도 좋은 이 부지에 이렇게 대형 아파트 2만 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간 선호도들이 좀 구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 이쪽 단지들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던 분들의 선호도가 이쪽으로 지금 몰려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상곡지구나 청천지구 같은 경우는 몰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네들이 지금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들어와요. 아, 네. 천천히 지금 세대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어서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도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뭐 괜찮으시면 이쪽 상곡 쪽으로 나중에 이 사항을 봐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상곡지구라든가 이쪽 청천지구 쪽으로 조금 이제 새 주택으로 네. 옮겨가시면 좀 더 괜찮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투자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지금은 갖고 계시고 향후에 그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방향으로 부평 이쪽을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서는 그쪽으로 좀 옮겨가심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부동산 상승을 봤을 때는 또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서 투자 방향을 한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에는 네, 향후에 좀 상곡이 그렇게 좀더 가시는 게 좋을 것 가까워질 수 같아요. 있으니까. 지금은 네. 일단 보유하시고 네. 대림 아파트.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장은 좀 보유를 하시다가 향후에 부평의 다른 지역들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있으니까요. 매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제가 지금 서울 관악구 신림 프로지오 네. 거기에 이제 전세 주고 지금은 서구 청라동 한신을 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매도한다 상가주택으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네. 뭐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신림의 푸르지오 여기는 임대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네. 청라에 있는 한신더휴 여기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네. 두 채 모두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음. 좀 갈아타고 싶어서요. 상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보고 계신 네네. 지역 있으세요? 청라 지역이요. 청라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라 쪽에 있는 상가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아파트들을 보유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지금 두 개 보유 중이신데 신림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청라 호수 한신더휴도 지금 매도를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으시다. 괜찮으시냐?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신림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하신 지? 2019년이에요. 2019 년? 그리고 그리고 청라는 예. 청라 쪽 2020년이고요. 2020년이고 네. 이거는 신림 쪽이고 청라는 2020년?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청라하고 신림이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세금 혜택을 못 받겠죠. 비과세. 네, 비과세 혜택을 못 네. 받으니까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네. 이제 그 청라 쪽에서는 실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신림을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네. 신림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 신림 푸르지오를 먼저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라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지금 이제 비과세 혜택은 아니지만은 신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네. 받으시고 파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기간이 뭐 몇 월 달에 월 말이에요? 아니면 뭐 언제예요? 2020년 11월이요. 11월? 네. 그럼 얼마 좀 안 남았네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2년 거주를 하시고 나서 파셔야지만 비과세가 될 거예요. 네.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간을 정해놨어요. 기산일이라 그래서 첫 번째 거, 2주택,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주택 먼저 매도하시는 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택 매도하시고 나서 네. 기간이 2년 이상 지나서 다시 매도를 하셔야지만 네. 예, 두 번째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산이 폐지가 됐어요. 예. 예, 제도가 기산 폐지가 되면서 자, 이거 먼저 하시고 나서 네. 이 예전에 2년 있었어야 될 거를 청라 한신을 2년 안 기다리셔도 돼요. 바로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바로 매도하시게 되면 청라 한신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신림 먼저 파시고 청라 네. 한신은 바로 파셔도 상관없다. 네. 비과세 대책이 된다. 기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상가주택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가주택 이제 네네. 청라 쪽을 보신다고 하셨죠? 예. 자, 상가주택 뭐 특별히 신경 쓸 거는 없는데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원래 이제 갇혀져 있는 구도심에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기반 시설이나 뭐 원래 시장 형성이라든가 뭐 상가주택은 당연히 임대가 잘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네. 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청라나 뭐 이런 데처럼 아직 이 상권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네.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얘 뭐 구입하셨지만 되파실 수도 있잖아요. 어느 그렇죠. 시점이 됐을 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되파실 수 있을 때 매도가 용이한지 네. 매도가 매도가 잘 잘 될 수 있고 금액을 잘 받고 매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매도는 잘 되는지 이 정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예. 자,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어차피 상권이 잘 안 이루어진 곳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가셔갖고
유동 인구라든가 사람들이 좀 모여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동 인구를 보셔야 돼요. 유동 인구. 네. 예, 유동 인구를 잘 보셔서 사람들의 주 이동 경로, 동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또 유동 인구가 얼마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이 유동 인구하고 이런 걸 다 봤는데 이 부분에서 이 상가 주택하고 이 새로 임차인이 들어올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올 분이 이게 업종이 잘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 인구나 주 이동 동선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라든가 이런 선호도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건물인지 그렇게 해서 임대가 할 수 있게 쉽게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뭐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또 어린애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미성년자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가 많은 부분들은 뭐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병원 같은 거 있죠. 이런 네네. 건물이 잘 되겠죠. 그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또 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유동 인구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정적으로 소비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확보가 돼 있는 단지 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단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고정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정 수요도 같이 좀 파악하셔라. 예. 네, 그 이 모든 걸 다 파악이 되시면 거기 지역을 한번 선택하셔서 이런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심이 좋아요.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은 이렇게 크게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아직 갖춰져 있는 않은 이런 신흥도시들 아직 그런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는 곳은 이 부분들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짚고 가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 네. 잘 파악하셔갖고 한번 그 상가주택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신림 쪽 먼저 매도하시고 청라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주택을 매수하실 때도 주의사항들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비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또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1대1 대면 상담 세미나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 완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완화 정책들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의 미분양 시장이 워낙 미분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분양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전세 시장부터 시작해서 워낙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를 좀 이제 쇄신하고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금 선제적 조치로 완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또 이제 담보대출 같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또 완화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또 9월달에 또 규제 지역 완화가 있었는데 규제 지역 완화의 추가적인 부분 또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지정을 해서 더 추가적인 완화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들이 완화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또 규제 지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 또 그리고 또 취득세 부분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이라든가 또 일시적 1가구 1주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혼자서 보유주택이든 투자하시고 싶은 주택이든 가지고 가시긴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참석하셔서 또 많은 정보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정보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638-3916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평택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네.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네, 평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희 평택의 송담지엔 하임 아파트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평택 송담지엔 하임러 지금 가지고 계시고 네네.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게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14년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여기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임대로 가지고 있어요. 임대 주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평택 쪽도 요즘 이 매도 가격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을 보여서 불안해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망에 네. 대해서 함께 짚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자, 평택 지금 송담지엠하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평택 송담지엠하임 같은 경우는 뭐 네. 입지 조건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네. 예전에는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입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평택의 개발 계획하고 좀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네. 첫 번째 평택은 이제 동평택하고 서평택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이제 이쪽 네. 지금 평택 지금 한쪽 가까이 있는 쪽을 지금 서평택이라고 해가서 이제 물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중심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동평택은 저쪽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덕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지역의 지제역을 중심으로 평택역 지제역을 중심으로 그쪽 지역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주거라든가 이런 문화 산업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갈려지면서 평택 이쪽 서평택 쪽에 아무래도 주거 환경 자체가 조금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송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소외를 받은 부분이 있겠죠. 워낙 주거 쪽에 좀 중심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 개발 계획들이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지금 뭐가 좋아지고 있냐면 지도를 좀 잠깐 키워볼게요. 자, 지금 평택 송담 지역이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이제 평택항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택항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포승지구가 포승산단이라고 하죠. 포승산단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원희상단이라든가 밑에 지금 이제 항알 경제개발지역 같은 경우도 다 계속 개발 계획들이 쭉 산단들이 쭉 생기면서 이 모든 곳에 지금 산업단지들과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업단지들이 생기니까요. 네네. 이제 이 종사자들이 많아지면 또 이 밑에 뭐 평택 관광특구 만들어서 관광 지역으로도 지구로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종사자들 그리고 이 지역 자체에 뭐 현대모비스도 뭐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입 인구들,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유입 인구들이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인구가 올라간다는 건 이게 뭐냐면 직주 근접에 의해서 주변 지역 어디 가까운 지역에 좀 주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하고 뭐 여기 지금 평택에 직장 다니시는데 서울에서 다니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러자니 삼성이 있는 저쪽 고덕 쪽으로 넘어가자니 너무 멀고요. 또 집값도 너무 비싸요.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산다는 이쪽 지역의 유입 인구들은 점점 늘어날 건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변 지역을 찾아보게 되겠죠. 주변 지역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송담지구. 그리고 이제 이 안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포승지구라고 그러죠. 이쪽 지구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죠. 생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소화가 안 돼요.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이 화양리 있는 쪽에 화양지구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도 한 2만 명 정도, 2만 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지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주거지역하고 이 화양리 쪽에 생기는 이제 화양지구까지 합쳐놓으면 대규모 주거 벨트 단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규모 주거 벨트 단지들이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주택 선호도들이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선호도들이 네. 이쪽 지역의 산단이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같이 네. 몰려들겠죠. 그리고 네네. 평택항 자체가 물동량이 워낙 많아요. 인천항에 거의 뭐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물동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네. 저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유동인구들 뿐만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거주인구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지역의 매매시장뿐만 아니고 네. 임대시장도 당연히 활기를 띠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매매시장, 임대시장이 활기를 띈다라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추가적인 부분의 가격 상승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긴 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또 좋은 건 뭐냐면 이쪽에 지금 교통이 불편했어요. 네. 예, 교통이 전혀 지금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서해선이 여기 안중역이 생기면서 네. 이쪽 지역에 안중역이 생기면서 서해선이 지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도 이제 수도권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된다. 그리고 KTX 노선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평택 지역에 네. 물량들이 워낙 많이 공급이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급될 지역들이 좀 있고요. 아. 자, 이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네.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가격 상승 요인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얼어 있는 상황에서 네. 예, 이걸 끌어올리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조금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네네.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뭐 걱정하신다 그러면 물론 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겠으나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이거 그냥 지금 뭐 임대하고 계신다 그랬나요? 네네. 네, 임대 계속 그냥 잘 하면서 난 가져가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네,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네.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가격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볼 만한 직한 그런 곳이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제가 독산동에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공공 재개발? 뭐 그걸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방송 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어요. 전화 잘 주셨어요. 혹시 자세한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위치가 독산로 54길 8-13 여기예요. 네. 지금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거주하진 않고 지금 새 줬어요. 아, 임대 주고 계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에 네네. 대해서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다세대 갖고 계시다고요? 임대 주고 계시고? 네네, 새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쪽에 계속 개발 계획 얘기가 나와서 아마 궁금하시겠던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이제 여기 지금 이쪽 지역이 좀 네. 이제 노후 주거 지역이거든요. 금천구 시흥동 쪽이 조금 노후 지역 주거 지역인데 이쪽에 네. 지금 이제 개발 계획들을 얘기가 차츰차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천구는 보시게 네. 되면 좀 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자, 먼저 지도를 좀 키워보면 네네. 금천구의 개발 계획들이 이제
뭐 먼저 가산동 쪽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 가산동 쪽에 시작해서 다음에 이제 독산동 쪽으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흥동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 네네. 지금 또 아직도 개발 계획들은 이제 여기 시흥대로라고 하거든요. 이 시흥대로를 통해서 신안산선이 네네.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신안산선 옆 라인 쪽으로도 이 대부분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 금천구청 있는 금천구청역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고 뭐 가산동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라 그래서 가산 뭐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연결되는 지벨리라 그래서 그게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쪽 먼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독산동 개발이 되고 시흥동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될 차례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가격이 가산동이 가장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독산동이 높고요. 물론 물건 따라 좀 틀립니다만은 그다음에 네네. 시흥동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흥동에서는 상대적으로 같은 금천구 안에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네. 편의 시설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누리질 못했던 데가 시흥동입니다. 시흥동이 네네. 가장 이제 노후 주거지들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시흥동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시흥동이 이제 아.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지도를 조금 켜볼게요. 자, 방금 네네. 시청자님 말씀 주신 대로 자, 네네. 이쪽 지역에 지금 공공재개발, 예, 네네. 공공재개발이 지금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네네네.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전에 뭐가 네네. 됐었냐면 이쪽에 보면 옆쪽에 이 순흥한 씨라고 뭐 그런 문화재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쪽에 네네. 여기가 신속통합이 됐습니다. 네네. 신속통합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가 또 있었어요. 또 뭐 있었냐면 길 건너편 쪽에 이쪽에 모아타운이 네네. 아, 네네. 네. 자, 지금 지도 하나만 보더라도 공공개발 재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네. 신속통합 모아타운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개발 계획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 이번에 시흥동 쪽에 이쪽 시흥 1동 쪽인데 1동 쪽에만 지금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이 된 게 아니고 시흥 3동 쪽에도 지금 모아타운이 같이 지정이 됐거든요. 아, 자, 네네. 보세요. 불과 이게 지금 신속통합이 작년 말에 12월 달에 신속통합이 발표가 됐는데 신속통합 후보지가 발표됐는데 지금 10월 달이란 말이죠. 불과 한 10개월 정도 만에 네네. 시흥 금천구 시흥동 쪽만 해도 4군데가 지금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 및 공공재개발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쪽으로 또 모아타운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진되는 부분이 네네. 있고 아까 시흥 3동 쪽으로도 충분히 추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될 곳도 많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쪽 지역 자체가 워낙 노후하고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가격도 상승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불편하니까요.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고 주거 환경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을 받쳐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금천구 서울이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서울이라는 이점을 통해서 가져간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독산동이라든가 아니면 가산동이라든가 같은 금천구 안에서도 그쪽 지역보다도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쪽에 대형 주거단지들이 들어오면 주거단지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에 맞는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또 교통 편의 시설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조금 애매한 지역이었던 게 시흥 쪽 옛날에 시흥 4동 지역이라고 하죠. 시흥 지역이 좀 애매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업 수익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누가 개발을 해서 들어와서 뭐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개발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개발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수익성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선뜻 누가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 지금 신규 이제 그 뭐랄까요 신축 빌라들
조그만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신축 빌라들이 짓는 그런 주거단지들이 빌라하고 신축 빌라하고 노후 주거단지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들을 계속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수익성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이 뭐냐면 국토부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인데 개발은 필요한 곳이에요. 노후돼서. 환경 개선은 필요한 곳인데 사업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곳을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LH나 뭐 SH 같은 데서 이것들을 계속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밟아갈 거예요. 수순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수순을 계속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주민 동의율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 지역들이 계속 지금 바뀔 거니까 향후에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지역 공공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속통합, 그리고 모아타운, 뭐 추가적으로 또 모아타운 지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이쪽이 대형 주거단지, 아주 깨끗한 대형 아파트 주거단지로 바뀌겠죠. 대단지 아파트 주거단지로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택 시장이 워낙 좋지 않지만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환경이 대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성은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재개발이 아무리 빨라져도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빨라야 7, 8년 솔직히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한 10여 년 정도 가까이 걸릴 겁니다. 10에서 12년 정도 걸릴 건데 앞으로 10년 후에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또 계속 나빠진다고 보장은 없겠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분명히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이 진행 사항에 맞춰서 잘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97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성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4평형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매도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고덕입니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고덕 레미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나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역에 갖고 있고 또 단지도 잘 되어 있고 또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냐,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가지고 계시는 거냐, 아니면 뭐 실거주를 하시는 목적으로 한 채만 가지고 계시는 거냐, 그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인데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것들 그렇게 고려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켜주는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 채 실거주 중이시라면 앞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변 지역에 워낙 입지 조건도 좋고 또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 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인데 뭐 임대를 하시거나 다주택자인데 매도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매도를 정도 중과세 배제를 받으시고 중과 배제를 받으시고 매도하는 걸 고려하셔라.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실거주 중이시고 하신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나 문자 상담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부동산 옥석을 가리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세미나 1:1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은 02-2638-3916번 그리고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